아이고, 4개월 동안 어찌 공부하셨을까? 이게 30점을 못 넘기시다니요. 결국 공부 방법이 잘못되셨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민법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민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거니까. 그럼 이긴 사람, 진 사람. 그럼 결국 시험 문제도 되냐, 안 되냐, 해당되냐, 안 되냐, 요걸 물어보게 된다고요. 근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그걸 이해를 못 하시고 그냥 내용만 자꾸 이해를 하시다 보니까 막상 문제가 나왔을 때 그걸 골라내지 못하는데, 자, 한 가지 팁만 드리게 되면 우리 민법은 이미 나와 있는 판례와 조문을 가지고 문제 내요. 이미 나와 있는 거라고요. 그럼 거기에서 내용을 이해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그 문장의 결론이 왜 나왔는지 키워드를 정확히 잡는 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지금 4개월 동안 그런 공부를 하지 않으시고 민법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려고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죠. 자, 키워드 잡으세요. 예. 자, 이제 대리 들어가 보면요. 대리는 요즘 뭐 계속 나오니까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많이 나오니까 세 문제, 네 문제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쭉 훑어봅니다. 항상 법률행위 대리 그러면은 유권 대리 쪽하고 무권 대리 쪽 이렇게 잡고, 유권 대리 그러면은 세 가지. 본인과 대리인 사이 뭐가 있어야 되고요? 대리권. 대리인하고 상대방하고 대리 행위 반드시 현명해야 된다. 그 효과는 본인과 상대방한테, 특히 본인한테 미치게 된다. 자, 같이 이제 묶어서. 그럼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대리권에 대한 얘기인데, 대리권에서는 첫 번째 범위 잡으셔야 되겠지. 자, 1번 수권행위 통상 내용으로서 임의대리권은, 자, 임의대리권 수권행위로 이제 대리권이 발생된 거예요. 그 권한에 부수해서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수령대리권을 포함한다 얘기인데, 맞습니다. 이렇게 뭐 이게 정답이 되고 그럴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한테 여러분의 부동산 팔아달라고 대리권 줬다. 그럼 저는 다른 사람과 매매 계약을 해야 되겠죠. 그럼 계약을 하려면은 제가 의사표시만 하면 돼요?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받아야 돼요? 받아야지. 청약도 해야 되고 승낙도 받아야죠. 그럼 여러분이 팔아달라는 대리권 접수면 그 상대방으로부터 승낙도 받을 수 있는 수령대리권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란 얘기죠. 자, 2번 뭐 잘 아시죠? 계약 체결뿐만 아니라 이행화가 돼서 어떤 대리권을 줬나요? 포괄적 대리권을 줬으면 대금 받을 수 있는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 지급기를 뭐 해줄 수, 연기해 줄 수 있다 없다? 있다는데 없다, 그러니까 틀린 질문이고, 그 다음에 3번이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인데 살짝 변형한 거죠. 자, 매매계약에 대한 대리권 줬으면 잔금, 중도금, 한마디로 대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런데 매수인이 매도인의 대리인에게 잔금을 지급했다고 그랬으니까 정상적인 행위를 한 거죠. 근데 대리인이 이를 수령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인이 잔금을 본인한테 전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건 고려 대상이 아니지. 그럼 매수인 입장에서는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 잔금까지 다 줬으니까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는 이행을 다 한 거다 안 한 거다? 한 거니까 소멸한다. 즉 한마디로 매매계약에 대한 대리권에는 대금 받을 수 있는 권한도 있다. 자, 포괄적 대리권은 대금 받을 수 있는 권한뿐만 아니라 대금 지급기를 연기해 줄 수 있는 권한도 있다. 자, 그 외에 이제 그 범위에 포함되냐 안 되냐, 할 수 있냐 없냐 그 얘기인데, 자, 해처면 돼 안 돼? 안 돼. 해제. 자, 권한 가진다 그러면 틀렸죠? 예. 그 다음에 대출 받는다.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됐죠? 예. 자, 그래서 안 되는 거, 대리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대리권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아서 할 수 없는 거, 해제, 처분, 대출, 면제. 뭐 많이 나오잖아요, 면제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이런 것들 좀 나오니까 좀 잡아주시고. 자, 6번은 본인이 대리권을 줬는데, 자, 위에는 대리권의 범위를 본인이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 정해진 범위 안에 포함되냐 안 되냐 그 얘기지만, 아예 6번 같은 경우는 대리권 중인 줬는데 권한을 본인이 정했다 정하지 않았다, 정하지 않은 상태죠. 그랬을 때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거, 권한을 정하지 않았으니까 몰래 해라, 보이게 하라. 보이게, 그러니까 보존행위만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질문이 되는 거죠. 보존행위뿐만 아니라 이용이나 개량행위도 할 수가 있죠. 뭐 뒤에 다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7번도 다시 대리권 범위를 정하지 않았네요. 그럼 대리인은 본인 소유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 자, 이게 무슨 행위? 보존행위. 자, 그럼 보존행위는 기본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하려면 특별수권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니까 이건 틀린 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해설을 다 밑에다가 손가락질을 해가지고 다 해설 다 다뤄줬어. 이게 권한 정하지 않은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거 첫 번째 무슨 행위? 보존행위. 보존행위에 지금 미등기 부동산 보존등기 얘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권리 소멸시효를 뭐 시키는 거? 중단시키는 거. 그대로 놔두면 권리가 없어지니까 보존은 현상 유지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그걸 중단시켜서 권리를 없어지지 않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용, 개량하는 행위. 그래서 보, 이, 개하라는 얘기인데 다만 이용, 개량하는 행위는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걸 이제 요런 내용을 가지고서 이제 문제를 낸 거니까 6번은 틀렸고 보존 행위만 할 수 있다 그냥 틀렸고 또 7번도 보존 행위 할 수 있는데 보존 행위 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미등기 부동산 보존 등기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틀린 질문이 되는 거죠. 됐어요. 자, 8번은 수권행위로 권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또 나왔죠. 대리는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행위 할 수 있죠. 그대로 나왔으니까 한번 넘어가셔도 되겠고. 자, 그 다음에 9번은 큰 문제 없으니까 넘어가세요. 자, 그래서 대리권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거 구별했으니까 여러분들 뭐 기본으로 정리를 좀 해 두시고. 자, 그리고 이제 대리권 제한에서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금지되는 거죠.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 자, 요 금지하는 이유가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요? 본인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 금지되는 이유가. 근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했다. 자, 11번은 뭐 대표적인 판례인데 잘 안 나오고 11번 보십니다. 자, 그러면 본인의 불이익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는 금지되는데 반대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두 가지. 첫 번째, 본인이 괜찮다고 하면 되죠. 예. 자, 두 번째는 본인이 허락이 없다 하더라도 본인을 도와주는 채무 이행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11번 보니까 본인 허락 없는 자기계약을 그랬어요. 본인 허락이 없으니까 자기계약하면 안 되죠. 근데 했어. 자, 그러면 요거 위반했다 그러면은 무권대리로 처리합니다. 그럼 무권대리니까 일단은 뭐지만 무효지만 본인이 뭐라면 취인하면 유한대리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위반해서 법률행위 대리 행위했을 때는 무권대리로 처리한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 자, 원칙적으로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할 수 없는데 본인 허락이 있을 때 할 수 있고요. 본인의 허락이 없다 하더라도 뭐는 할 수 있다고요? 채무이행. 채무이행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또 뭐예요? 등기청 행위죠. 매매계약은 당사자들이 해놓고 소유권 이전 채무를 이행해줘야 되려면 등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매도인 매수인 쌍방대리에서 법무사 한 사람이 등기청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하여간 뭐 등기 얘기 나오면 그냥 할 수 있다 하셔도 큰 무리는 없어요. 아까 보셨던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 등기 할 수 있죠. 쌍방대리에서 등기청 할 수 있다. 뭐 그렇게 해서 등기 나오면 할 수 있다. 대리인이. 그건 채무 이행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13번도 우리 시험에 뭐 나왔었는데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가 그랬으니까 본인이 지금 대리인한테 돈 갚을 게 있고 그게 기한이 도래됐으면 갚아야 되겠죠. 그 돈 갚는 것은 뭐예요? 채무이행. 그러면 허락이 없더라도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해야지. 못한다 그래 틀렸죠. 채무 변제, 채무 이행 다 우리 써주네. 써줘. 자, 됐고요. 대리인 여러 명이다. 그럼 D는 공동이 나와야 돼요? 각자가 나와야 돼요? 각자 대리죠. 별거 아닌데 뭐 많이 나오니까. 자,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론 정리해 드렸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복습하면서 보시고. 자, 대리권 남용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자, 15번 같은 경우는 지금 대리권 남용이라는 용어는 없지만 자, 뽑아낼 수 있는 게 뭐라고 그랬냐면 배임이래요. 배임. 대리인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서 배임적 의사표시를 했다는 얘기는
대리권 가지고 정상적인 좀 행위를 하긴 했는데 그걸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쓴 거라고 그랬어요. 이걸 대리권 뭐라 했다? 남용. 요자가 나오면 어떻게 해석하시라고요? 대리권 남용을 해석하시라고 그랬지. 자, 우리 갑으로부터 대리권 받았어요. 있어, 매매 대리권. 자, 우리 병하고 매매 계약했다고요. 아무 문제 없어요. 현명했어, 다. 자,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매매 계약에 대한 대리권은 대금 받을 수 있는 권한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대금 줬다고. 아무 문제 없지. 그럼 받았으면 그 대금을 본인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이제 얘가 자기를 위해서 썼다는 얘기지. 이걸 뭐라 한다고요? 대리권 남용. 대리권 남용.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 문제죠. 자, 대리권 남용 그러면은 결론부터 사실은 뭐 여러분 뽑아내야지. 대리권 남용 나오면 뭐가 생각나셔야 된다. 비즈니 표시가 생각나셔야 돼. 그게 이제 공부하신 티를 내야 된다고. 자, 얘는 정상적인 대리인한테 매매계하고 대금 다 줬으니까 이전 등기 해달라고 할 거고, 얘는 대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으니까 이전 등기 안 해줄 거고. 그래서 싸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걸 해결하는데 어떤 법조문을 적용하느냐 이 문제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법조문이 없으니까 이거하고 비슷한 게 뭐가 있다? 비즈니 표시. 요 놈이 지금 의사는 지가 받아가지고 자기 빚 갚는데 자기 일을 위해서 쓴 의사였지만, 자, 돈 받을 때 표시를 자기한테 쓰겠다고 표시하지는 않았겠지. 그래서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 비즈니 표시를 그대로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대방 나왔으니까 비즈니 표시는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죠. 그럼 당연히 본인은 책임을 진다, 지지 않는다, 지지 않는다. 안 경우 그랬으니까 얘 보호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본인은 그 대리행위에 대해 책임이 없다. 오케이, 옳은 얘기다. 아까 보셨던 상대방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요. 상대방이 보호가 되려면 선이 무과실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 배임적 의사에 대해서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하면 본인 책임을 져야지. 이전 등 해줘야 되겠죠. 바로 전 시간에 했던 거 안 까먹었죠? 항상 상대방 나오면 뭐까지 필요하다? 선이 무과실까지 필요하다고요. 근데 얘는 알았으니까 뭐 보호할 필요가 없죠. 자, 16번 대리인의 배임 행위를, 자, 배임 또 나왔어요. 뭐라고 해석하시라고? 대리권 남용. 자,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것을 자꾸 배우셔야 된다고. 이렇게 써줘도 되겠지만은 잘 요즘은 그렇게 안 써준다고 이렇게 자꾸. 자, 그럼 대리권 남용이에요. 그럼 상대방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니까 얘는 보호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럼 보호가 안 된다는 것은 본인은 책임진다, 지지 않는다? 지지 않는다, 그게지. 무권 대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대리권 남용은 유권 대리, 유권 대리. 다만 본인이 책임지냐 안 지냐 이걸 얘기하는 거지. 다른 시험에 이건 몇 번 나왔으니까 잡아주시고, 우리 시험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책임지냐 안 지냐 이렇게만 나왔고 자꾸 정리를 해봐요. 자, 대리권 소멸은 단순히 외우시는 거니까, 자, 한번 문제 풀고 한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보시고 이제 외우시면 되죠. 대리인에 대해서 뭐가 게시됐어요? 한정 후견 게시. 대리권 소멸하나요? 아니죠. 성령 후견 게시 들어야죠. 머리 꽃을 3개 정도는 꽂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대리인 뭘 받았나요? 화산 선고. 이거 대리권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해야지. 또 소멸하지 않는다. 그냥 틀렸고. 수권행위 철회. 임시죠. 자, 근데 법정 대리권의 공통된 소멸이다 그러면 틀리지. 임, 종, 철. 임의 대리만 토기하게 하더라는 거죠. 자, 유사지문에서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에는 본인은 수권행위 철회해서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그랬는데,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수권행위 철회할 수가 있죠. 틀렸어요. 자, 그래서 대리권 소멸사유, 이건 뭐 단순히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니까 복습하시면서, 본인에 대해서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요. 뭐 사망. 전부 다 대리인에 대한 거죠. 대사성파 외우시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임의 대리는 2가지. 종철이, 임종철. 어쩔 수 없어요. 시험 공부를 하는 것이. 나는 외우는 게 그렇게 싫더라. 그럼 어떻게 해?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응? 책 가지고 컨닝 페이퍼를 만들어. 1년 내내 가져가셔서 볼 수 있도록. 컨닝 페이퍼. 실제로 시험장 가보면 별별 분이 다 계세요.
이런 데 써가지고 하고 막 일찍 가셔가지고 책상에다 막 써주시면, 근데 문제 푸시다 보면 그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 쓰기만 하지. 그다음에 또 그거 그대로 나온다는 거 보장도 없고. 그럴 시간에 외웠으면 좋겠더만. 자, 그래서 대리권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대리행위하고 대리효과인데, 대리행위는 세 가지가 포인트가 돼요. 일단 뭘 해야 된다? 현명해야죠. 이거 큰 문제였고, 그 다음에 그 법률행위 하자의 기준은, 하자 판단 기준이 된 사람, 대리인이다 본인이다, 대리인 기준 판단해야죠. 원칙이. 다만 본인 기준을 판단하는 게 좀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세 번째는 대리인의 능력이죠. 대리인 능력은, 대리인은 법률 행위를 하는 사람이니까 의사 능력까지는 있어야 되겠지만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니죠. 그러니까 행위능력 쌓일 필요는 없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 내는 거고, 효과 나오면은 효과에 대한 얘기는 전부 다, 자, 뭐 하거나 취소, 그 다음에 해제, 그 다음에 반환, 원상회복, 또 손해배상,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건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해야지. 효과니까. 이걸 대리인이 한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그 틀이 딱 잡혀있다고 그랬지. 항상 이제 공부하실 때는 이제 이론서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목차, 특히 민법은, 법은 목차를 잘 잡으라고 그랬어요. 그 목차에 따라서 그 안에 내용들이 이제 빠져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공부하시면 너무 빨리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이 쫓기다 보면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까지는 뭐 몇 시간 안에 이렇게 봐야 되겠다. 그거 보려고 그냥 막 나가. 그렇게 또 계획도 그렇게 너무 빡빡하게 세우지 마시고 좀 여유 있게, 특히 법은 천천히 정리하면서 읽은 거 다시 가서 다시 한번 보시고 또 가서 다시 한번 보시고 이렇게 가셔야 돼. 창작에. 근데 읽은 대로 쫙 가버리면은 열심히 공부했지만 일어날 때는 맨 마지막에 읽은 것만 생각나고 앞쪽은 다 까먹어 버리잖아. 이거 읽으면서도. 오늘도 그럴 거예요. 오늘 일어날 때 되면, 저녁 때 이제 끝날 때 되면 아침에 했던 거 하나도 생각 안 날 거야 이게. 근데 그래도 이렇게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죠. 이게. 그래서 이제 특강이라는 걸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거 뭐 수업 시간에 할 수 없는 거 이런 것들도 좀 해드리고 하니까. 자, 20번.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대리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만으로, 자, 이건 이제 현명과 관련된 문제죠. 현명의 방식은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여기는 대리행위를 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를 했죠. 그럼 당연히 이거 대리관계 표시를 볼 수 있어야 되겠지. 뭐 꼭 명시적으로 할 필요는 없으니까. 자, 21번 넘어가셔도 되고요. 이제 22번부터는 이제 하자 판단을 누구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얘기인데, 이런 문장이 나오면 항상 대리인하고 본인을 같이 집어넣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본인은 볼 필요가 없고 그냥 대리인만 가지고 판단하시라고 그랬지. 이중매매계약은 원래 유효죠. 근데 뭐가 되면, 그러면 반사적행위로 무효가 되는데 이 적극가담을 그럼 누가 하면 돼요? 대리인이 하면 돼. 그럼 대리인이 적극가담해서 이중매매 했다.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지. 뒤 어쩌고저쩌고 읽으시면서 헷갈리지 하지 마시라고. 그럼 이것은 반사질서 행위가 인정된다라고 해야지. 또 얘 읽어보시고 본인이 몰랐는데 이렇게 해서 하지 마시라고. 또 23번도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냐 없냐 물어봤죠. 그러면 착오가 되려면 누굴 기준으로 판단해서, 대리인 기준 판단해서 대리인의 의사와 대리인의 표시가 불일치한 것을 대리인이 몰라야 되는 거지. 본인 얘기 나오면 되네요, 안 돼요? 안 되지. 근데 대리인의 표시 내용하고 본인의 의사가 본인의 의사하고 대리인 표시를 비교하는 게 아니지. 대리인의 뭐하고 의사하고 대리인의 뭐가 표시가 불일치한 것을 대리인이 모르는 것을 뭐라 한다? 착오를 하는 거지. 근데 여기는 그렇게 안 써져 있죠. 그러니까 이건 착오다 아니다? 아니지. 그러니까 취소할 수 없다. 오케이,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대리인이 사기 강박 당하지 않은 한, 자, 그러면 대리는 사기 강박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안 당했으면 이쪽은 볼 필요가 없죠. 그럼 이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니까 취소할 수 없다. 그렇지. 근데 거꾸로 대리인이 사기 강박 당했고 본인이 사기 강박을 안 당했다. 여기만 봐야죠. 그럼 대리인이 사기 강박 당했으면 취소할 수 있다. 물론 취소는 누가 해야 돼요? 본인이 해야 되지만 항상
기준만 가지고 들어가시면 돼. 하지만 대리인 측에서 뭘 해버렸으면, 기망했으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 대리인이 사기친 거죠? 그럼 상대방은 본인이 알든 모르든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라고 들어가야지. 아셨고? 요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본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우리가 불공정 법률행위에서 불공정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궁박, 경솔, 무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원칙적인 걸로 대리인이 법률행위했을 때는 궁박, 경솔, 무경험 다 대리인 기준 판단해 줘야 되죠. 하지만 여기는 예외가 있죠. 자, 우리가 궁박이니까 얘는 뭐 기준? 본인. 얘만 본인 기준이지. 비읍. 근데 여기 지금 무경험 및 됐으니까 이건 틀린 얘기가 되죠. 무경험하고 경솔 여부는 전부 다 누구 기준? 대리인 기준 판단해야죠. 그래서 틀린 질문이 되는 거예요. 자, 27번은 대리인의 능력얘기입니다.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어. 그럼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 미성년자라도 대리인으로서 남의 부동산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동의 없이 했다 하더라도 법정 대리인은 취소할 수 없다. 오케이, 맞았고. 자, 28번은 대리인에 의해서 체결된 계약이 상대방 당사자에 의해서 유효하게 해제됐다. 상대방이 해제했으니까 뭐 큰 문제는 없죠. 대리인이 해제했다 그러면 틀린 질문이 되는 거고요. 해제 원인이 된 계약상 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대리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면 원상회복의 뭐 이것만 보셔야 돼. 자, 이런 얘기는 누가 해야 돼요? 본인한테 해야죠. 근데 대리인이 부담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질문이 되는 거죠. 이건 효과에 대한 얘기죠. 네, 그래요. 그런 것들 잡아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대리권, 그다음에 대리행위, 그다음에 대리효과에 대한 얘기들 쭉 살펴보셨어요. 대리 쪽은 잘 하시네. 예? 의사표시보다는. 대리는 잘 잡아놓으시면 괜찮아요. 문제도 의사표시보다 많이 나오니까. 자, 복대리는 보실 것만 좀 몇 가지 보시고 들어갑시다.